안녕하세요. OK 닥터 김태호라고 합니다. 심장혈관 흉부외과 진료를 하고 있고요. 통통으로 진료를 보기 전에 알고 오시면 좋을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슴 안쪽에 여러 장기가 있는데 심장이 괜찮다는 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사들을 진행을 하게 되지만 심장인지 폐인지 식도인지 능막인지 근육인지 구분해서 더 자세한 검사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진, 질문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만들어 온 설문지 포맷을 이용해서 미리 필요한 내용들을 적어서 들어오시고 있습니다. 심장 혈관 진료를 할 때 술, 담배, 커피, 키나 체중, 혈압,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족력 다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설문지에 포함된 내용이고요. 잘 확인하시고 체크를 해주시면 병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심장 진료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은 혈압, 그리고 맥박 모두 다 체크하고 저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거랑 똑같이 엑스레이, 흉부 사진이죠. 그리고 심전도, 이거는 기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최근에 아프기 전에, 저는 일주일 전에 아팠는데 엑스레이 심전도 또 찍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엑스레이 심전도 언제 찍었는데요? 물어보면 2달 전에 건강검진에서 해서 괜찮대요. 그거는 엑스레이랑 심전도가 그 증상이 생기고 나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전도는 하루 24시간 86,400초에서 단 10초만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수십 번도 찍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혈압 재듯이, 의사 얼굴 보듯이 심전도랑 엑스레이는 심장 의사를 만날 때는 기본 검사다. 그게 없으면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 되고요. 엑스레이랑 심전도 같은 영상 검사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저는 이제 흉부외과니까 기흉 환자들이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폐가 터졌는지, 기흉이 폐가 터졌다는 거거든요. 가래가 많으신 분들은, 그리고 호흡곤란이 있고 경기가 오래되신 분들은 폐렴도 봐야 되고, 가슴이 심장이 아파서 왔어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심장의 실루엣이죠. 흉곽 대비 심장의 크기가 절반을 넘어가면 심비대라고 엑스레이에서 진단을 하는데, 일단 거기서 봤을 때 조그맣고 날씬한 심장이면 이분은 심장은 건강하겠구나, 이런 이제 큰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요. 흉곽이 어떤 자세나 행동에 따라서 만질 때 더 아프신 분들은 근육과 골격, 근골격계 질환일 가능성도 있는데 근육까지는 못 봐요. 연조직, 근육, 인대 이런 것들은 못 보는데 뼈가 골절이 됐는지, 안에 핏물이 고여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 있어서 엑스레이도 잘 보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심전도 검사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검사고, 우리 몸에 여기 가운데 6개 이렇게 심장 주변으로 전극을 붙이고 팔다리에 전극을 붙여서 10개의 전극을 12개의 전기 신호로 분석을 하는 거고요. 10초 동안 보게 됩니다. 하루가 24시간 86,400초인데 10초만 봐서 무슨 의미가 있냐, 12개의 전기 신호를 여러 가지 각도로 받아서 보기 때문에 심근경색의 절반 정도도 찾아낼 수 있고, 부정맥이 지나가는 거를 바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전기가 불규칙하게 뜨는 게 부정맥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심장 맥박이 지금 당장 분당 맥박으로 환산했을 때 150회로 빠른지 아니면 40회로 느린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과잉 진료나 비싼 진료를 환자분들한테 자꾸 강요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혈액검사도 꼭 필요한 경우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혈액검사 뭐 하는데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간 기능, 콩팥 기능까지가 이 기본 혈액검사고요. 이거는 하루에도, 아침 저녁에도, 어제 오늘도 다 다를 수 있는 검사라서 최근에 했었어도 증상이 새로 생겼으면 하셔야 되는 기본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심전도, 혈액검사는 최근에 증상이 똑같은데 검사를 이미 시행해서 가져오신 거라면 안 해도 되지만 보통은 다시 기본검사로 시행을 하게 되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혈액검사 중에 심근효소는 응급으로 다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30분 이내에 결과가 나오는데, 심근효소는 심장 근육이 다쳤는지, 심근염이나 심낭염, 심근경색이 있는지 응급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검사고요. 시간을 다투는 문제고 바로 응급실에서 시술을 해야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초응급으로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심혈관 위험도를 평가하는 고지혈증 검사, 그리고 두근거림이 있을 때는 거기에 필요한 갑상선 기능 검사, 그리고 전해질 및 탈수 검사,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혈액 검사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이런 검사를 할 겁니다, 제가 안내를 드리게 됩니다. 조금 더 정밀 검사로는 심장이 강력하게 의심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운동 기능이 떨어지고 숨이 차고 가슴이 가운데가 많이 아프다면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심장 구조랑 심장 기능을 볼 수 있고요. 심장 초음파는 검사 시간이 15분 정도 확인이 되는 검사고요. 그 검사를 하고 나서 5분 정도 자세히 같이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트 표현하듯이 심장은 왼쪽 심장과 오른쪽 심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오른쪽 심장, 왼쪽 심장 각각에서 또 심방 심실로
구역으로 나뉘기 때문에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방 하나마다 나가는 문이 판막이라는 게 있어요. 판막은 뒤에서 앞으로 넘어갈 때 열리고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면 닫아버려서 한쪽으로만 피가 흐를 수 있게 만드는 체크밸브 형태인데요. 이 판막이 하루에 10만 번씩 열렸다 닫혔다 하고 있게 되고, 이게 망가지면 심장이 커지고 확장되고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지 보는 게 심장 초음파입니다. 심장 초음파는 일단 다른 데서 받고 오시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언제 추적을 어떻게 해라 라고 나라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건강검진센터에서 경미한 판막 역류가 있는데 1년마다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경우는 문제를 놓치지 않고 검사를 좀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진료를 위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보험으로 진행되는 심장 초음파가 많아서 그 기준에 맞춰서 명확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괜찮은 경우에는 5년 안 하셔도 됩니다. 약간의 판막 역류가 있고 주변 구조물도 영향을 받았을 것 같으면 2년 정도 뒤에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정도로 안내해드리고, 조금 위험할 것 같다 그러면 6개월, 1년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잘 들으시고 안내사항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문자 받으시면 오시면 됩니다. 두근거림, 심장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 부정맥이죠.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는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 확인하는 지속형 심전도, 속칭 홀터라는 검사를 더 정밀 검사로 진행하게 됩니다. 홀터 검사는 48시간 동안 본인이 이 가슴 언저리에 부착을 하고 있게 되고요. 48시간 뒤에 저희 병원에 방문해서 그 기계를 떼서 반납하면 그 기계를 저희가 일주일 정도 분석해서 나중에 결과를 전화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심장 진료를 할 때, 가슴 흉통에서 진료를 할 때 제일 몇 번이나 다시 물어보는 내용이 있는데요. 운동하거나 활동할 때 더 심해지는 통증이냐입니다. 심장이든 뒤에 식도든 등막이든 폐든 이런 부위에 통증이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악화되고 반복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심장은 폐는 이제 심폐라고 저희가 보통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나쁘다면 활동할 때 더 악화되겠죠. 그리고 활동할 때 더 반복되기 때문에 운동할 때 나쁘신가요? 운동할 때 더 심해지시나요? 운동할 때 반복되나요? 이거를 많이 물어보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요즘 운동을 잘 안 해서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더 자세히 들어가서 그래도 일상생활 할 때 계단을 좀 더, 지하철 계단을 오르시거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잠깐 뛰거나 무거운 거를 들거나 이러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더 심해지진 않으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럴 때는 특별히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시면 제가 좀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 바로 뒤에 소화기계, 식도가 지나가게 되는데, 심장은 여기에만 있고요. 식도는 이제 목부터 심장 뒤를 지나서 횡격막 아래로 여기 위장까지 길게 이어져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제 식도 질환이 되게 많죠. 가슴 한쪽에. 특히 젊은이들인 경우에 많은데, 그래서 또 하나 물어보는 거는 소화기 관련된 증상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화는 잘 되세요? 최근에 속이 더부룩하진 않으세요? 신물이 올라오진 않아요? 커피 같은 거 먹을 때 괜찮나요? 누워있을 때 괜찮나요? 앉아있을 때 더 심하나요? 서있을 때 그런가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데, 운동하거나 활동할 때 더 심해지는 양상이면 심장이나 폐가 위험할 수 있겠구나, 그 검사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대학병원까지 보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운동 가볍게 할 때는 오히려 괜찮고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 더 심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분은 심장을 걱정하고 오셨지만 심장 괜찮은 거 확인만 하고 식도 질환을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흉통으로 오셨지만 안에 굉장히 많은 질병이 있죠. 장기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질병들도 하나하나에 아주 경증도 있고 중증도 있을 수 있는데,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면, 흔하게 있을 수 있으면서 제일 경증인 경우는 역류성 식도염이겠죠. 여기 이제 횡격막을 기준으로 가슴과 배가 나뉘게 되는데, 가운데 명치 부위 자체도 사람들이 위치를 좀 헷갈려요. 그래서 명치 부분은 이 가슴 뼈 검상돌기라는 부분 근처로 이제 약간 상복부 쪽이 명치인데, 이 부위부터 쪽으로 가운데 미드 중간 라인을 타고 좀 아파하시는 분들, 속이 쓰리기도 하고 신물이 올라오기도 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기도 한, 그리고 운동과 상관없는 경우에 식도염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검사에서 괜찮으면 제가 충분한 생활요법과 식도염 약을 안내해 드리는데 대부분 또 좋아지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또 흔한 질환으로는 이제 바깥쪽 근육이나 골격이 아픈 근골격계 질환이죠. 바깥쪽이 아픈데 바깥쪽인지 안쪽인지 헷갈려 하는 분들도 있고요. 안쪽이 아프다 보니까 바깥쪽을 자꾸 만져서 근골격계 통증이 본인이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움직일 때 어떤 자세에서 아파요, 만지면 아파요, 누웠다 일어날 때 아파요, 돌아 누울 때 아파요. 이럴 때는 근골격계 통증이 명확하기 때문에 검사 거의 안 합니다. 엑스레이
엑스레이 한 장만 찍고 진통제 먼저 먹어보고 오세요 라고 하면 오셨던 분이 멍하니 벙벙하죠. 엄청 큰 걱정을 하고 왔는데 검사를 하고 싶다는데 안 해줘. 최근에 오신 분은 CT를 여기서 찍었는데 3일 있다가 다른 데서 CT를 또 찍었어요. 제가 교수 생활할 때는 그렇게 오셨을 때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싶다고 해도 안 찍어드렸었거든요. CT는 방사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몸에 해가 될 수 있어서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찍어준다고 해도 실험용 쥐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정도인데, 진통제만 먼저 먹어보고 파스만 붙여도 되는데 이상한 검사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누웠다 일어날 때, 돌아 누울 때, 만질 때, 숨 크게 들이쉴 때, 이럴 때 아프면 크게 자세한 검사는 할 필요 없이 진통제부터 드셔보셔도 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흉, 폐가 터져서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학병원 교수를 만나려면 진료가 어렵고 응급실에 가면 비싸고 하기 때문에 기흉으로 오는 경우는 엑스레이 한 장만 찍으면 바로 진단이 돼요. 다른 데서 몇 군데 돌고 저한테 와서 기흉 바로 진단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분류를 해드려요. 그래서 조그만 기흉일 때는 내일 다시 엑스레이 찍어봅시다, 심해지면 응급실 바로 가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폐가 다 짜부러들어 있어서 응급실 가는 중에 위험할 것 같아, 그런 경우도 진짜 있거든요. 긴장성 기흉이라고 순식간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주사기 바늘 가지고 택시 타고 환자분을 응급실까지 모셔다 드린 적도 있어요. 결국 거기서 1시간 기다리고 시술을 나중에 받은 거는 좀 후일담이긴 한데, 여튼 제 눈에서는 안전하게 모셔다 드려야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진짜 이런 이제 뭐 크지 않고 어렵지 않은 흔한 질환이 있다면 진짜 순식간에 나빠지는 질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응급으로 30분 만에 확인이 가능하다는 심근효소 검사, 그리고 심전도, 심장 초음파, 이 세 가지 검사를 조합하면 심근경색을 꽤 높은 확률로 응급실 수준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심근경색 환자가 굉장히 안타깝지만 많이 오십니다. 심근경색을 빨리 진단해서 보내드리지 않으면 그만큼 심장 근육이 죽어버리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진단을 놓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진단되면 연계된 상급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가시라고 이제 모든 결과를 다 복수해서 안내를 해드리게 되고요. 이제 내과적 질환일 수도 있는데,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 아까 말씀드렸던 심장 초음파 구조에서 심방이라는 게 있는데 심방이 부르르 떨기만 하고 제대로 효과적으로 뜨지 못하는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 제일 나쁜 부정맥 중에 하나고, 그거를 찾기 위해서 홀터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병도 굉장히 저희 병원에서 진단율이 높아요. 그 병을 놓치면 부르르 떨던 심방에서 혈전이 생겼다가 심근경색, 뇌경색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을 잘 해야 되고 예방을 잘하고 빨리 교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희는 그 진단을 홀터를 통해서 진단을 해드리고 약물로 잘 조절하다가 만약 시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병원도 연계해드리고 잘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진료를 볼 때 미리 이제 양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이, 대기 환자가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대기 환자가 많은 와중에 계속 좀 쌓여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저는 이 부분이 체크되지 않으면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이라 확실해질 때까지는 진료 시간이 계속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환자분 처음 뵈고 검사를 갈 때도 시간이 걸리고 검사 시간 자체도 시간이 걸리고 검사 끝나고 다시 와서 환자분을 충분히 이해시켜 드릴 때까지 설명이 길어져서 한 분 한 분의 진료 시간이 깁니다. 나는 왜 이때 예약하고 왔는데 1시간 기다렸나요? 이런 분들도 있고 해서 되게 죄송한데, 진료를 보시면 그분도 저한테 진료 시간을 충분히 진료를 보고 만족하고 나가시기 때문에 이제 미리 좀 기다리실 때 화를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화를 좀 푸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진료 시간은 대략 저를 보고 처음에 필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필요한 검사를 안내드리는 첫 만남 시간이 이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게 되고요. 혈액 검사, 그리고 심전도, 엑스레이, 심장 초음파 이런 검사들을 하게 되면 검사 시간이 지금부터 나가서 1시간 정도 더 걸리실 거예요 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심장 효소 검사 응급으로 나오는 것도 다 확인하시고 엑스레이, 심전도, 심장 초음파 결과까지 다 듣고 가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슴 통증의 진료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설명해 드렸고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흉통 진료를 보러 가기 전에 한번 체크해 보실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운동하실 때 더 아프시냐, 악화되시냐, 반복되시느냐를 여쭤본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파트 한 층, 두 층일 수도 있는데 젊은이들이라면 아파트 5층이나 7층 정도를 빨리 걷거나 뛰어가든가 해서 심장 맥박이 120회, 150회 정도까지 좀 빨라지고 심장이 두근거릴 때 내 가슴 통증이 더 악화되는지를 한 번은 확인해보고 오시면 이제 의사가 진료를 할 때 이거는 응급질환이구나, 이거는 천천히 확인해 나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첫 번째 분류해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체크해보시고 진료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진료를 보면서 이제 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안해 하시기보다는 내원하셔서 저한테 이제 필요한 진료 받으시고 필요한 약이랑 그리고 안내 받으시면 불안감도 떨어뜨리고 정확한 진단으로 증상도 개선시키면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진짜 응급인 거는 맥박이에요, 맥박.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체크를 했을 때 맥박이 평소보다 너무 빨라지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응급이니까 가까운 병원, 응급실 아니면 심장 전문의를 언제든지 찾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럴 때는 너무 기다리지 말고 앞에 데스크 접수에다도 나는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진료 순서에 상관없이 빨리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응급일 때는 기다리지 마셔라. 걱정되고 불안한 상황이 있으시면 오셔서 진료 보시면 좋겠습니다.